요사이 정상회교를 할 때 보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또는 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 앞서서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이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맨 먼저 달려온 외빈이 콜 수상이었습니다. 그 콜 수상이 통일 독일의 후유증을 수습하기도 바쁜데 왜 왔느냐? 고속 전철에 독일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건 되지 않고 결국 프랑스 고속 전철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이명박 대통령이 UAE로 달려가지고 원전 수주 노력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은 경제를 책임진 정상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벌이 하는데 관심이 많구나, 가장 큰 셀즈맨이기도 하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이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죠.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장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국제 무대에서 그 격렬하게 부딪히는 경쟁 속에서 일할 맛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작금의 문재인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수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을 방해하는 정권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수출 방해 정권. 세계 최초의 수출 방해 정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똑같은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한 분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 제목이 T50 고등훈련기를 타고 웃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또 하나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정치에 정신 팔려 제발등을 찍어도 제대로 찍었다. 두 개가 다 한국항공우주 회사에 대한 최근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가 결국은 이 회사가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이 항공기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몇십조 되는 수출, 그리고 10만 명 이상 되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아주 감성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비행장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만든 T50 고등훈련기를 타고 웃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KAI 부사장 김인식 예비역 공군준장이 저희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KAI에 대한 석 달 동안의 수사 과정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KAI 사장 하승용도 저희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지금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친구인데 문재인 정부의 첫 대형 수사의 표적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지 계속 수사해서 기어이 잡아 넣었지만 제 친구들은 모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김인식이 죽고 하승용이 구속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KAI 제품 T50 고등훈련기 300대 수출 성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리 표적 수사로 17조의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이 무산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탈원전 선언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이 KAI의 고등훈련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출기를 망쳐놓고 무슨 면목으로 바로 그 T50 고등훈련기를 타고 웃고 있는지요. 저 푸르고 높은 하늘로 떠나가 버린 빨간 마우라 제 친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양상훈 씨의 칼럼도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8일 아침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산업 전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비행기와 헬기에 타고 웃는 사진이 실렸다. 정권 교체 후 불과 얼마 전까지 빚에는 불량 헬기를 만든 방산비리 적폐로 손가락질 받던 게 이 기업이다. 그런데 전 정권 임명사장을 구속하고 현 정권 선거 캠프 인사가 새 사장으로 부임하자 이 기업은 갑자기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짊어지고 나갈 유망 기업으로 불량 헬기는 명품 헬기로 바뀌었다. 이 요지도 같습니다. 감사원이 이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것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만든 항공기, 헬기 등의 문제점을 과장해서 자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사장이 구속되고 측근 사장이 임명되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발등을 찍어도 제대로 찍었다. 이 말이 뭐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는 한국 원전 깎아내리는 한국의 산업부라는 한국 원전 깎아내리는 일본의 산업자원부가 아니고 한국 원전 깎아내리는 한국의 산업자원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요지도 읽어보면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내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 원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엉터리 자료를 내놨다 이거죠. 엉터리 자료. 수출을 하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 미국 원전 기술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이미 핵심 이 중에서도 최고의 원전, 세계 최고의 원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해낸 게 APR 1400이란 이 원자로는 세계 최고인데 이미 여기에 국산화를 다 해가지고 핵심 기술을 다 국산화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사항도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찌하였든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니까 업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해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한국전력은 국회에 낸 자료에서 APR 1400은 100%의 기술 자립이 끝나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한국전력이.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중대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상자원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게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마 이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김정은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 수출 규모가 뭐 한두 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력 건설 붐입니다. 그래서 몇 조 달러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조 달러의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원전 25개의 원전 건설 운영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최고다. 한 번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 적이 없다. 그리고 효율성이 최고다. 가동률이 세계 최고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고 완벽한 기술 자립화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몇 조 달러, 한 2조 달러쯤 되니까 그중 한 1조 달러를 우리가 번다 하면 이거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우리 국가 예산이
한 4천억 달러 되는데 그 2배, 3배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인데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도 지금 중단시켜 놓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한국 원전 욕하기 깎아내리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검토 없이 발언한 그 하나를 위해서 대통령의 실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 이익을 깎아내리고 국부를 깎아내리고 따라서 일자리도 줄이고 수출도 방해하고 하는 이런 정권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무리 독재, 선동을 하더라도 수출을 방해하는 나라는 없죠. 수출을 방해하는. 정권이 나서서 수출을 방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더구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출이 세계에서 5등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실수를 듣기 위해서 모든 정부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또 홍위병 조직까지 또 친정부 언론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산업을 붕괴시키고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맨정신으로 할 일은 아니죠. 그럼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이 사람들은 다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겠죠. 이 정도는. 지금 이 순간에 하여튼 수출 방해하는데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5년 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